안녕하세요, 최우섭입니다. LG전자 스마트폰 12년에 대해서 좀 길고 복잡한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까지 왔고요. 옵티머스 G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옵티머스 G랑 G 프로의 성공은 되게 컸고요. 이게 지금까지도 LG전자 스마트폰의 뿌리가 되어왔죠. 그래서 옵티머스 G 프로의 성공은 이 노력과 기회를 잘 잡은 결과라고 보고요. 그 결과는 당연히 달콤합니다. 근데 이게 물 들어올 때 노졌고 뭐 잘 될 때 더 잘한다 라고 하잖아요. LG는 여기에서 엄청난 결단을 하나 내립니다. 브랜드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진짜 LG가 그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뭐냐면 옵티머스를 빼고 그냥 G를 밉니다. G가 브랜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옵티머스 G의 후속 제품은 옵티머스 G2가 아니라 그냥 G2였어요. 진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앞에 설명드렸죠. 여기까지 잘 왔고 여기에 브랜드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 옵티머스라는 브랜드는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는 이름이죠.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갤럭시라는 이름으로 스마트폰을 만드니까 옵티머스라는 브랜드로 스마트폰을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갤럭시라는 이름도 사실 그때는 뭐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익숙해져서 그냥 쓰지만, 사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요즘 느낌 드는 그 팬시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삼성도 아마 빼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는 어쩔 수가 없죠. 이게 그냥 브랜드가 돼버렸으니까요. 그런데 LG는 그걸 2013년에 해냅니다. 대단하죠. G가 브랜드고 G2입니다. 세상 이렇게 깔끔하고 강렬한 브랜드 이름이 또 있나요? 깔끔하고 인지가 확실히 되죠. 뭐 하드웨어요. G2의 하드웨어는 그때 경쟁 제품인 갤럭시 S4에 하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두 회사의 플래그십 제품은 거의 비슷하게 같이 갑니다. 소프트웨어도 안정적이고 전체적으로 잘 가다듬어진 플래그십 스마트폰이었어요. 사실 이 시기가 LG전자한테는 가장 절정의 시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죠. 물론 근데 모든 게 완벽하지만은 않았어요. 대체로 좋았지만요. LG의 바로 그 엔지니어링적인 도전과 그 욕심 사이에 묘한 경계가 계속 들쑥날쑥하게 보였어요.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됐고 뭐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판단이 잘 안 섰던 것 같아요. 이건 뭐 꼭 잘못이라고 말할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경험해보고 어떻게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거를 경험하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 당시에는 스마트폰의 판매 요소들이 뭐 빠른 프로세서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신기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왜냐면 그때까지 피처폰이 뭐 더 빠른 피처폰이 나왔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뭔가 새로운 신기한 기능 한두 개씩 들어간 그런 것 때문에 휴대폰 수요가 생기고 인기가 생기고 그러던 시기였죠. 그게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좋은 예를 LG는 갖고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노크온 같은 기능이에요. 화면을 그냥 이렇게 두드리면은 화면이 켜지죠. 이건 지금 아이폰인데도 이게 돼요. 이게 처음 들어갔던 제품이 바로 G2입니다. 그리고 이 G2의 뒤를 잇는 큰 태블릿 G 프로 2에서는 이게 핀번호로 입력하던 암호를 잠겨있는 꺼져있는 상태에서 그냥 툭툭툭툭 암호 있는 데를 두드리면은 열립니다. 남들한테 비밀번호를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나만 아는 터치로 잠금을 금세 풀 수 있는 거죠. 전원 버튼 누르지 않아도 잠금 풀면서 화면이 켜지는 거죠. 이때는 지문인식이 보편화되기 전인데 이 방식 자체가 굉장히 뭐 보안적으로도 또 편의성으로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게 바로 하드웨어 제조사가 하드웨어로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기능 추가인 거죠. 근데 이 외에도 사실 운영체제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이걸 왜 불편하다고 느끼냐면은 되게 많은 기능들이 사실 앱으로 해도 되는 그런 기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프리로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필요도 없는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서 나오고, 이런 기능들 쓸까? 이런 것들이 계속 되게 많이 꽤 들어갔었거든요. 이게 사실 넣는 거는 좋아요. 여러 가지 시도하는 건 좋은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중요성 계속 요구가 됐었고요. 소프트웨어 인력 부족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그런 상황에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경쟁력을 키우라는 게 뭐 앱을 많이 넣으라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에 대해서 경쟁력을 더 높여라, 그런 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운영체제 쪽으로 사실 이제 자원들, 인력들이 집중되어야지 이게 장기적으로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텐데, 당장에 이제 마케팅으로 보이는 재밌는 기능들, 이게 사실 뭐 킬러 기능도 아니고 그냥 팔기 전에 광고로 봤을 때 재밌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뭐 이건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야 뭐 잘 나갔으니까 그렇다 쳐도 LG는 옵티머스 G 나올 때 왜 잘 됐을까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기본에 충실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 나오면서 인기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는 완전 제 생각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폰의 역할은 아주 단순해야 됩니다.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그거를 앱 환경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하드웨어 업체들이 많이 해야 돼요. 이거는 이후에도 LG전자가 하드웨어에 되게 독창적인 것들을 넣으면서 이런 여지를 만들어요. 하드웨어가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하게 될 텐데, 기기가 기능이 많아지는 거는 뭐 뭔가를 따로 설치할 수 없는 뭐 피처폰 그런 시절의 트렌드고요. 스마트폰은 앱이 다 해줍니다. 앱만 잘 돌고 앱이 편하게 작동될 수 있게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OS가 간결하고 빨라야지 이용자들이 쉽게 쓰고, 또 그런 제품들이 스마트폰도 빠르잖아요. 앱 많이 깔리면 불편하고 느려지죠. 여기에 OS 업데이트도 쉬워지죠.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로는 OS 업데이트도 업데이트지만 OS 업데이트를 하면은 그 안에 같이 깔려있던 프리로드 앱들도 다 그거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괴롭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잘 팔리는 스마트폰이 뭔가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가장 평범한, 그러면서도 성능 부족하지 않은, 안 되는 거 없는 그런 제품이죠. 바로 이게 슈퍼노멀이거든요. 저는 옵티머스 G의 철학이 바로 이 슈퍼노멀에 입각해서 시장이 먹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가능성 자체를 높게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서히, 아주 정말 서서히 흔들흔들하기 시작합니다. 브랜드에 대한 부분도 아까 옵티머스를 떼어내고 G 자체가 브랜드가 된 거 굉장히 높게 보지만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 이거 옵티머스 G를 보면 옵티머스 G 자체가 이제 브랜드가 되고요. 그거에 대한 고성능 그리고 커다란 모델이 옵티머스 G 프로예요. 이게 한 서너 달 정도 텀을 두고 발표가 됐거든요. 자,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나요? G2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온 제품의 이름이 G 프로 2예요. 이거는 좀 보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G가 LG를 상징하는 브랜드의 중심이 됐으니까 G 프로의 다음 모델은 G 프로의 2세대라는 느낌이 드는 G 프로 2보다는 G2의 고도화된 G 프로의 프로 모델로 나오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G2 프로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당시에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G 프로 2는 카메라 중심의 포인트를 잡았거든요. 잘 만든 G2의 더 큰 화면, 좋은 카메라, 이거 뭔가요? 요즘에 애플이 하고 있는 제품 라인업 가르는 방법이에요. 아이폰 12 있고 아이폰 12 프로 있고 아이폰 12 프로 맥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LG가 2014년, 2013년에 한 거라니까요. 이때 애플은 뭐 했냐면 4인치짜리 아이폰 5S 내놨을 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네, 사실 뭐 브랜드는 만드는 사람 입장이고 이름 짓는 거는 만든 사람 뭐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G가 조금 더 집중될 수 있었어야 되고, 1년에 하나 나오는 라인업이기 때문에 G 프로 2가 나오면은 G2는 바로 구형폰이 되거든요. 근데 G2랑 G2 프로가 나오면은 이 두 제품은 1년 동안 같이 가는 제품인 거죠. 그러니까 G 프로 2가 나왔을 때 G2를 사는 소비자들이 뭔가 상실감을 갖지 않고 손해보는 옛날 제품을 사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두 제품의 사용자 경험이 차이가 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브랜드 핵심입니다. 애플이 그렇잖아요. 아이폰 12로 무려 4가지 제품이 나왔는데 모두 아이폰 12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중심은 아이폰 12라는 거죠. 네, 그게 바로 G2, G3, G4가 중심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갤럭시 S랑 갤럭시 노트가 다른 브랜드로 구분돼서 별도 브랜드로 가는 걸 고민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G 브랜드는 정리가 잘 됐고 잘 먹혔습니다. 그래서 G2도 잘 팔렸고요. G3는 뭐 명작으로 꼽히죠. G4도 잘 팔렸어요. 구글이랑 합작도 계속 이어집니다. 넥서스 4 이후에 뭐 넥서스 5도 있었고 넥서스 5X까지 계속 이제 맡아서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프트웨어 완성도, 안정성, 네, 흠잡을 데 없이 아주 좋아졌고요. 물론 이때 메인보드들이 갑자기 죽고 뭐 무한 부팅 뭐 이런 것들 이슈도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한데 뭐 완전히 떼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G3, G4 이런 시리즈들 정말 잘 만들었죠. 뒷판에 뭐 가죽으로 덮는 이런 뭐 고급스러움도 그 당시에 시도도 했었고요. 이 후면 지문 같은 것도 뭐 당시에는 호불호가 있었지만 이렇게 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편해요. 이렇게 쥐면은 바로 풀립니다. 굉장히 잘 만든 거죠.
삼성이랑 비교될 수밖에 없긴 한데, LG전자 스마트폰은 삼성이랑 견줘서 하나도 부족할 게 없었어요. 적어도 국내에서는 뭐 삼성과 비등비등하게 경쟁을 하고 있었고요. 뭐 미국 시장 같은 데서도 꽤 잘 팔렸죠. 이미 뭐 글로벌 탑으로 가버린 삼성은 뭐 제품 한두 개로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거는 뭐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분명히 LG 스마트폰은 성장세를 갖고 있었고요. 뭐 제품 자체에 대한 기대도 매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커져왔죠. 2013년, 14년, 15년 계속 이렇게 커지고 있었습니다.